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있어 건강한 놀이터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남자와 산으로 둘러싸인 홍천의 바람은 술맛을 올려주며 헐크급 근육을 만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홍천은 대한민국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서울특별시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큰 면적만큼이나 호방하게 내어주는 1인 8,000원 정식에 차오르는 팬티의 촉촉함을 느꼈고 이곳의 쌀밥은 역대급 양과 맛을 내주었습니다. 무쇠불판에 들기름 둘러 구워먹는 두부의 맛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도 될 만큼의 고귀한 고소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소주에 취했는지 고소함에 취했는지 모를 만큼 사실 압니다. 소주에 취했다는 걸. 취해. 자연의 정기를 가득 품은 산나물은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은 진한 효도의 맛을 내주었고 이런 명품 나물 고추장에 비비면 유치장.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멋있어. 아이고 아름다워. 아이고 맛있어. 이렇게 홍천에서의 1박 2일은 깜짝 놀랄만한 스릴과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홍천 으뜸 맛집으로 선정된 식당 중 3곳 그리고 가볼만한 곳 2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홍천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 집에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홍천 북방면에 위치한 원골입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모내기 정식을 맛보기 위해 홍천 여행에서 가장 먼저 들린 식당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멋스러운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 여행 온 기분을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1인 8,000원의 제육볶음 고등어조림을 비롯한 18가지 찬이 상다리 휘어지게 소주에 다리 휘청거리게 차려 나오는데 함께한 지인과 감탄사를 되새김질하며 입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지무침, 호박볶음, 오이무침, 멸치볶음, 미역줄기, 어묵, 두부조림, 제육볶음, 고등어조림, 느타리버섯, 열무김치, 숙주무침, 고사리 등등 이렇게 화려하고 근사한 밥상은 정말로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모내기 정식으로 이 정도 식사가 차려지면 모내기 할만할 것 같은데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란 건 이 쌀밥입니다. 양에 한번 놀라고 맛에 16번 놀랐는데 올해 먹은 밥 중 가장 최고의 밥맛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퍼석함은 1도 없이 기분 좋은 찰기와 은은한 단맛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런 밥은 솔직히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다는 거짓말이며 반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반찬과도 잘 어울리며 강된장에 쓱쓱 비벼 먹어도 아주 근사한 맛을 내줍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찬이 제공이 되지만 어느 하나 구색 맞추기식으로 허투루 나온 찬은 단 하나도 없는 하나하나 제대로 만든 아주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여행을 갈 때 가장 관심 있게 찾는 식당이 중국집과 백반집이라 이번 홍천 여행에서도 역시나 백반집을 찾아보았는데 여기 만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모내기 정식이란 메뉴명도 재밌고 넉넉하게 차려낸 밥상은 맛과 가성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명품 쌀밥이 워낙 큰 그릇에 나오기에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식사 중간에 무쇠솥에 엄청난 양의 숭늉이 나옵니다. 그 양을 보면 이건 2인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거짓말 많이 보태서 20인분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러도 이 고소한 숭늉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반찬 올려서 먹으면 구수함과 함께 훌훌 잘도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도 큰 단점이 있으니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운전자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놀리며 마시는 혼술은 나름 흥미와 맛이 좋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서 밥다운 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밥 먹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홍천 으뜸 맛집 원골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당은 홍천 으뜸 맛집 내 고향 손두부입니다. 홍천 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긴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희도 터미널 근처 안마 홍보물이 많은 5만원 모텔 5,000원 깎아서 방 잡고 차 두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로 3분 거리인데 걸어서는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두부지짐과 두부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무생채, 오이무침, 고등어조림, 어묵볶음, 미역무침, 배추김치가 기본찬으로 나오는데 하나하나 맛이 괜찮아서 두부 익기 전 소주 안주로 좋았습니다. 이제서야 친구도 소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소주는 혼자보다는 둘이 마시는 게 훨씬 맛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 혼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식당의 기본은 밥과 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밥도 괜찮았지만 이 배추김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무쇠불판에 향긋하고 고소한 들기름을 넉넉히 둘러준 후 두부를 올려 굽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고소하다 맛있다 해도 이 소리만큼의 전달력은 없습니다. 전 잠시 짜조 있겠습니다.
들기름에 온몸을 맡긴 하얀 두부는 들기름을 가득 머금고 노릇노릇 구워졌고 속은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절대로 아무것도 찍지 말고 눈을 감고 혀를 좌우로 흔들며 들기름과 두부 본연의 맛에 집중합니다. 향긋한 들기름의 풍미와 집약된 고소함이 비강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행복의 맛을 내줍니다. 아마도 건강한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소주 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부와 들기름 본연의 맛을 즐겼으며 이번엔 양념장에 찍어 혀와 뇌에 자극이란 선물을 줍니다. 간이 딱 맞아 떨어짐과 동시에 풍성하고 화려한 맛을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외갓집 땅속에 묻어둔 김장김치와 같이 시원하고도 톡 쏘는 맛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론 김치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아주 쨍한 김치와 두부의 조화가 상당히 근사했습니다. 여기 메뉴 중 두부지짐과 구이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둘 다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 메뉴를 2인분 주문 시 다른 한 메뉴는 1인분 주문이 가능하면 2인 여행객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부지짐입니다. 두부 본연의 맛에 집중했으니 이번엔 빨간 맛으로 변화를 줍니다. 처음엔 두부찌개의 느낌이었다가 좀 더 졸여지면 두부조림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건 제대로 소주 안주로 적당한 칼칼함, 짠맛, 그리고 약간의 단맛, 거기에 몽글몽글 두부에 고소함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주와의 궁합도 좋았지만 자작하게 밥에 비비듯 말아 먹어도 밥도둑입니다. 고소함의 감칠맛이 아주 근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네. 이건 야채. 자연산 버섯 산에서 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지? 저희 집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 음식이에요. 네. 파, 상추, 배추 이런 것들. 네네. 나물밭들은 이제 다 이제 수명이 돼서 저렇게 있는 거고. 네. 이번 식당은 산채 백반을 내는 오대산 내고향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도 출연한 곳이기에 홍천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긴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이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뒤쪽 계곡을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피곤해서 안 가려고 했다가 한번 가보니 멋진 계곡의 모습에 왜 그렇게 권해주시는지 알았습니다. 여기 펜션도 운영을 하고 있어 내년 여름엔 여기서 1박 2일 하며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계곡을 잠시 다녀오니 아주 거하게 한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대산 전기를 받은 건강한 자연 밥상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평소에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에도 이곳에 산채나물을 비롯한 다양한 찬들은 입에 잘 맞았습니다. 제육볶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큼직하고 넓은 그릇에 담겨진 13가지 정도의 산채나물은 양념이 과하지 않아 나물 자체 본연의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산나물은 하나하나 자신이 품고 있는 개성있고 매력적인 향과 식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계속해서 손이 가는 맛을 내주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어렸다면 큰 만족감은 없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이런 밥상을 상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나물만 넣고 비벼 드시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영상 초반에 사장님께서 우리 집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엄청 맛있는 자연 음식이었습니다. 직접 채취를 하고 재배를 해서 내는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자연 밥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접하기 힘들기에 홍천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까만 고추, 가지고추, 산나물과 찬들을 하나하나 맛을 본 후 큰 대접을 부탁드려 산채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런 명품 산나물에 고추장으로 비비면 유치장이고 본연의 맛을 가득 느끼기 위해선 그냥 비비거나 간장만 살짝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 입안 가득 산나물의 향이 가득가득했으며 취향에 따라 마지막엔 청국장 약간 넣어서 함께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번 홍천 여행에서 정말 마음에 든 부분은 도로에 차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여행을 가서 차가 밀리면 힐링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어디를 가든지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홍천을 처음 왔으니 식당도 좋지만 가볍게 가볼 만한 곳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천 관광 명소 정리를 아주 잘 해두었습니다.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홍천강에 위치한 굴지리 장항리 강변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이곳도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았고 산 사이로 강이 굽어 흐르고 있어 주변 경치가 아주 근사했습니다. 강과 산 그리고 하늘로 이어지는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워 소주를 불렀습니다. 술 땡겨. 풍경이 상당히 훌륭하고 한적해서 이 근방에서 1박 2일 지내고 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뷰를 바라보며 술을 마시면 죽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가자.
자, 다음으로 갔던 홍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은 천년 고찰인 수타사 입구에 청정 산림자원을 간직한 멋지고도 아름다운 수타 계곡의 수려한 풍경이 펼쳐지는 수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천관광 홍보관을 비롯해 대청마루 휴게관 그리고 12간지, 열주잔디 광장, 십장생 조각공원, 석가산 폭포, 초가집 체험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곳 역시 아주 한적해서 산책 겸 구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봤어. 그리고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식 알림 홍천 명품을 클릭하면 두 번째 탭에 홍천 으뜸 맛집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맛집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홍천 으뜸 맛집은 홍천군에서 직접 선정했을 만큼 위생과 맛이 보장이 되는 곳입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세 곳의 식당 모두 홍천 으뜸 맛집에서 선택을 했는데 가격과 맛 모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홍천 으뜸 맛집 대단히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